안녕하세요. 유아교육 전문가 하은 박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을 오늘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하셨어요? 네, 저는 6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예, 저희 아이가 네. 스마트폰만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스마트폰을 안 주면 짜증을 내요. 그래서 네. 전화를 드렸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스마트폰이 정말 재미있고 아이한테는 그리고 스마트폰을 정말 좋아하죠. 네, 네. 네, 해결 방법은요, 어머니. 네, 네. 스마트폰보다 엄마, 아빠가 더 재미있는 환경, 네. 더 즐거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해결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려우세요? 네. 어려우세요?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그게 아. 쉽게 잘 되지는 않아서. 네, 노력하시는군요. 네, 네, 네.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네. 어떤 애기 아빠가 열심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유치원에 가는 아이가 옆에 있었는데 그 아이는 네, 네. 그냥 거울을 보면서 자기 네. 혀를 이렇게 내밀었다가 또 이런 흔들었다가 이런 장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이들은요, 어머니, 네, 네. 어른의 모습을 그대로 흡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아기, 유아기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들어서,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서 배우는 시기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 행동을 보면서 그대로 배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이의 내면에는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 흡수하는 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스마트폰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엄마 아빠께서 의논을 하셔서 네. 우리가 스마트폰을 어떨 때 하고 어떨 때 조금 자제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의논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아이에게 오감을 통해서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 청각, 네. 후각, 미각, 촉감각 이걸 통해서 놀이하는 것을 제공을 해주시면 아이는 그 뇌가 이 오감을 통해서 발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아이는 스마트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상세계의 스마트폰보다는 내가 뭔가를 찾고 내가 관찰을 하고 내가 개미를 관찰해서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집중해서 보고 그다음에 혹시 집에 개미에 대한 책이 있다면 그걸 네. 또 엄마 아빠랑 같이 찾아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뭇잎 색깔은 왜 저렇게 변했는지 그걸 관찰해보고 물소리는 어떤지 또 관찰해보고 얘기 나누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경험을 다양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집에서도 재미있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스마트폰 너무 재미있어. 그리고 여러 가지를 나한테 알려줘. 그리고 나는 힘들지 않아. 그냥 보고 즐겁네 이렇게 하지만 아이는 그 환경에서 조금 이렇게 기다리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를 조작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즐거움에 빠지면은 아이의 뇌 발달은 더 다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오늘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네.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 거, 많이 즐기지 않으시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네. 아이가 있는 환경, 네.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밖에 나갔을 때 이럴 때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은 네네. 아이랑 같이 여행을 간다.
그러면 네. 차 안에서 막 떠들고 울고 뭐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면 뒷좌석에 앉아서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흔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차 안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지낼까? 노래를 부를까? 끝말잇기를 할까? 아니면은 뭐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뭐 놀아볼까? 이런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행지에 가서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아이와 같이, 이게 아이가 뭐 한 유치원 7살이나 초등학생이 됐으면 네가 네네. 필요한 것은 네 가방에 챙겨 가지고 가자, 이렇게를 해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네네. 4살이나 5살이나 뭐 6살 정도가 된 아이는 네. 엄마랑 같이 그 가방을 챙기는 게 좋아요. 아. 너는 뭘 가지고 가고 싶어? 나는 장난감. 그래, 어떤 장난감? 네가 한번 가지고 와볼래? 또 뭐 가지고 가고 싶어? 동화책. 또 어떤 아이는 뭐 물티슈, 뭐 어떤 아이는 스케치북, 어떤 아이는 네네. 뭐 색종이, 이런 것을 준비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서 아이에게 환경을 준비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아이가 특히 남자아이니까 네네. 어머니 마음에, 어머니하고 다른 행동을 할 때가 많죠.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여자의 뇌와 남자의 뇌는 이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 근데 자꾸 내가 아이를 내 기질에 맞게 양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내성적이면 내 아이가 조용한 게 좋고, 네. 아이가 외향적이면은 쟤는 시끄러워, 왜 저렇게 가만히 못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야단을 치시게 되고. 네, 맞아요. 오, 어머니도 그러신 적이 있으시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꼭 이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나에게 네네. 어떤 문제가 있지? 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꾸 고자질을 한다. 네. 그러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아이가 고자질을 하지? 이래서 아.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어머니 자신을. 그러다 보면은 이런 원인이 있을 거예요. 네. 비교를 하셨거나, 아. 그다음 아이가 뭔가를 했을 때 격려와 칭찬이 부족했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옆집 아이는 5살이야. 그런데도 저걸 하잖아. 근데 너는 6살인데 이걸 못하네? 뭐 이런 거라든지. 아. 아니면 엄마, 나 이거 너무너무 잘했지. 나 이거 조립하기 힘든데 이걸 했어. 이러면 와우, 정말 작품이 만들어졌네. 이거보다는 네. 그거 하지 말고 저 동화책 가지고 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원인을 찾아서 내가 달라져야 돼요. 아. 부모님이 달라져야 돼요. 어머니, 우리가 네. 행복할 때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네. 거슬리게 보이시나요? 그냥 사랑스럽게 보이시나요? 거슬리게 좀. 그렇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이러니까 아이가 저런 행동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이의 행동이 그냥 성장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우리는 아이를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아이는 생활을 하면서 또 자기가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 물건이 깨지네? 그러면 다음에는 좀 조심해서 가지고 가야 되겠네? 이런 융통성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상상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요, 스마트폰을 한다. 여기에 딱 중점을 두고 스마트폰 많이 하지 마. 스마트폰을 하니까 너무 고민이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네, 내가 네. 어떻게 즐거운 환경을 만들어 줄까를 고민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이가 그러면은 더 변화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네. 어떠세요, 어머니? 아, 제가 그동안 그냥 노력한다고 말만 했던 것 같고. 네.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내면을 들어보는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부터 더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고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셨군요. 네. 네. 그러면요,
오늘도 아이를 많이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네. 주시고 네. 그다음에 사랑해 주시는 하루 보내시고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양육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아이들한테서 다양한 행동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또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유튜브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